자, 오늘은 능률김 중학교 1학년 우리 되게 특이한 경우기는 한데 이게 1, 2, 3과가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하지만 뭐 들어간다니까 해보죠 뭐.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은 Welcome to my world. 내 세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일단은 대화문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는 문법에 대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본문만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 문법 페이지로 한번 같이 넘어가 보면 우리 18페이지에 보면 이번 문법의 핵심이 비동사랑 일반 동사죠. 사실 이거는 뭐 따로 제가 설명을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비동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른 대상을 소개할 때 쓰는 말이죠. 그죠? 소개할 때 사용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별거는 없어요. 주어가 어떤 대상이랑 같다, 아니면 주어가 어떤 상태이다. 그래서 소개나 설명을 할 때 사용을 하는 동사고요. 이 친구의 특징은 영어의 특징하고도 비슷한데, 우리는 예를 들어 우리가 나는 행복하다, 너는 행복하다, 그 다음에 그녀는 행복하다, 어떻게 이야기해도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런 동사형을 똑같이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이걸 영어로 읽어보면 I는 am happy 이렇게 되고, you는 are happy, 그리고 she는 is happy,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주어에 따라서 쓰임이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영어의 특징이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부정을 할 때는 우리가 이 뒤에다가 not을 붙이고, 그죠? 음. 그리고 am은 우리가 not과 줄이는 게 불가능해요. amn't 뭐 이런 거 없죠, 그죠? 하지만 are not은 있어요. aren't. is not도 줄이면 어떻게 돼요? isn't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의문문을 만들 때는 비동사를 앞으로 빼줘요. 왜냐하면 제일 궁금한 게 그런 상태인지 아닌지가 제일 궁금한 거니까 am을 앞으로 빼줘서 am I happy? are를 앞으로 빼줘서 are you happy? is를 앞으로 빼줘서 is she happy? 뭐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만 우리가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문제가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건 너무 기본적인 부분이고 언제나 늘 주의해야 되는데, 만약에 주의해야 한다면 우리가 대화문에서 묻고 답하는 형식에 대해서 우리가 Are you happy? 라고 물었을 때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대화로 하면 안 틀리는데 우리가 글로 보면, 우리가 만약에 A라고 하는 대상이 Are you happy? 라고 물어보면 가끔 B라는 대상이 Yes, you are 이라고 대답하면 틀리게 된다는 걸 우리가 까먹을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A로 빙의를 하셔서 B로 빙의를 하셔서 A라는 사람이 앞에 있다라고 하고 물어봤을 때 Are you happy?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Yes, you are 이라고 대답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죠? 아니겠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쵸. B의 입장에서는 A가 나한테 물어봤으니까 내가 어떤지를 말해줘야겠죠. 이게 은근히 많이 틀려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이 틀리는 유형이 뭐냐면, 주어가 길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 있고 The children on the sofa, y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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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ds,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어디까지가 주어인지를 감을 못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the children 나왔죠. 그리고 on the sofa 나왔죠. 그 다음에 your kids 나왔죠. 그러면 마지막에 나와 있는 your kids가 그거냐고 물어보는 대상이겠고, on the sofa는 children을 꾸며주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the cute children이라고 하면 뭐 헷갈리나요? 그 귀여운 아이들? 안 헷갈리죠. 그죠? 그럼 우리가 cute 대신에 on the sofa에서 소파 위에 있는 그 아이들, 여기까지가 주인공이거든요. 여기까지가. 그리고 너의 아이들이니? 라고 물어보게 되면 여기 무슨 비동사가 들어가야 될까요? R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대상이 들어갈 수도 있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또 밑줄을 그어놓고 여기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Karen and her friends 이렇게요. Angry 이렇게요. 그럼 우리가 주어가 and로 두 대상이 이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리고 angry라고 하는 보어가 여기 있죠, 그죠? 의문문에서 주어가 길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잘 구분을 못해요. 읽으면서 의미가 어디까지 이어져야 자연스러운지를 보는 거예요. 항상 보어는 마지막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angry 해주시면, 그럼 Karen하고 her friends니까 여기 is 들어갈까요? are 들어갈까요? 그쵸. 요런 거만 조심해 주시면 돼요. 그게 다고,
네. 그 다음에 의문문을 만들 때도 그러니까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을 만들 때도 우리가 where 나온 다음에 is가 나왔죠. 그리고 얘가 주어예요. my hat is 어딘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is my hat 어딘가? 그래서 어딘가라는 게 제일 궁금하니까 where is my hat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잘 비동사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반 동사는 비동사보다 쉬운 애예요. 사실은 왜 비동사보다 쉽냐? 비동사는요 우리가 1인칭, 2인칭, 3인칭 그리고 3인칭이냐 여기서 우리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비동사는 아예 쓰는 방법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 1인칭이면 am, 2인칭이면 are, 3인칭이면 is, 그 다음에 복수일 경우에는 are 통일. 그렇죠? 그래서 잘 보시면 우리가 나하고 너를 제외한 대상에게는 is, 나는 am, 그 다음에 너는 혼자이지만 ar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주문처럼 외우고 다니라는 거예요. 나하고 너라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두 개의 단수만 제외하고 이렇게. 그죠? 자, 일반 동사는 이렇게 됩니다. 일반 동사는 우리가 1인칭, 2인칭, 3인칭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단수, 복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얘보다 쉬워요. 1인칭일 때는 예를 들어 우리가 like라고 하는 동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like. 그죠? 이거는 제가 그냥 까만색으로 해드릴게요. 그래서 1인칭 단수다, I다, like. 그죠? 2인칭 단수다, like. 그 다음에 3인칭 단수다, likes. 그죠? 복수다, like, like, like. 이렇게요. 즉, 잘 보시면 우리가 3인칭 단수를 제외하고는 모든 건 다 like라고 하는 원형을 쓰는 걸 볼 수 있죠. 비동사보다 훨씬 쉬우네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일반 동사를 쓸 때는 비동사만큼 동사의 단어가 다양하다 보니까 얘를 자꾸 까먹는 경향이 생겨요. 그리고 심지어 얘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얘는 시제가 현재일 때만 그렇게 쓰는 거죠. 과거일 때 한번 볼까요? 우리가 만약에 얘가 과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인칭, 2인칭, 3인칭 그리고 단수, 복수 다 상관없어요. 이거 전부 다 그냥 liked 하고 끝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조심해 주시면 되냐면 나하고 1인칭 단수가 나죠. 그리고 2인칭 단수가 너죠. 나하고 너를 제외한 사람이든 사물이든 상관없이 I와 U를 제외한 모든 주어가 단수면 현재 동사에는 다 s로 끝낸다. 마치 is를 쓰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대조가 돼요. 여러분들이 비동사로 is를 쓰는 주어 있죠. 얘네들은 현재 동사, 그 일반 동사 현재형을 쓸 때도 똑같이 is처럼 s로 끝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 굉장히 쉬워요. 그죠? 그래서 이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문법 문제입니다. 이걸 한국 학생들이 그렇게 못 지켜요. 그렇게. 반대로 얘기하면 얘를 지키면 여러분들의 영어의 품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문문을 만들 때도요, 얘네들은 전부 다 do라고 하는 친구를 사용을 하죠. 근데 얘 혼자만 뭘 쓰냐면 does를 쓰죠. 의문문을 만들 때. 얘는 어때요? 과거형은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다 did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얘네들은 don't를 쓰죠. 그리고 3인칭 단수인 애들만 뭘 써요? doesn't를 써요. 대신에 doesn't를 쓸 때는, 얘네들을 썼을 때는 여기에 있는 s가, 원래 동사에 있는 s가 여기로 빨려 들어갔기 때문에 이 원래 동사에 있는 s는 이제 그 앞으로 갔기 때문에 얘는 원형으로 써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s를 두 번, 세 번씩 써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되냐? 얘는 우리가 부정할 때도 똑같이 didn't를 쓰죠. 그죠? didn't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도 똑같아요. like에 있는 이 과거형을 나타내는 이 말이 이미 여기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동사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 단어는 원형으로 써준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만 조심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쓰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것만 조심해 주시면 돼요. You
didn't, liked 이런 것만 조심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의문문이든 부정문이든 만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무조건 does나 do나 did가 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와 합쳐지는 동사는 무조건 원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she doesn't 했잖아요. 그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원형을 써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she didn't 했잖아요.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원형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do와 같이 노는 동사는 언제나 늘 원형입니다. 왜? 사실은 얘가 진짜 시제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개념을 잡아놓으시면 진짜 쉬워지는 거예요. 아, 내가 있잖아. did you 라고 했으면 더 이상 동사의 시제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 did를 먼저 얘기했잖아. you 나왔잖아.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필요한 건 뭐야? 뜻만 기억하면 돼. Did you what? Did you love? Did you go? Did you like? Did you make? 무조건 동사 원형이 다 나오는 거야. She didn't, they didn't 했잖아. 그럼 didn't에서 이미 과거형 부정까지 다 말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과거 동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뜻만 가져오면 돼요. didn't 뭐 하나 했는데 didn't do, didn't wash, didn't 뭐랄까 take care of 이런 식으로 그냥 동사 원형을 뱉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놓으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조심해 주시면 돼요. 근데 얘가 제일 어려울 거예요. 얘가 오답이 제일 많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지 못하시겠지만 대답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대답할 때 절대로 여기다 Kathy 나왔으면 Kathy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여자면 she, 남자면 he, 대명사로 바꿔줘야 돼요. 심지어 대명사 중에서도 지시대명사로 나와 있으면 지시대명사를 인칭대명사로 바꿔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does this help? 이렇게 했어요. 이게 도움이 되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가끔 어떤 분들이 yes, this does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이거를 우리가 it does 라고 이렇게 써줘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기다가 this라고 쓰시면 안 돼요. 대답을 할 때는 this does, this, that 그 다음에 these, thos는 우리가 대명사긴 하지만 얘는 지시대명사이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엄격하게 this 대시 사물이면 it 그 다음에 얘가 사람이면 he나 she로 바꿔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these, thos는 they로 바꿔서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대답을 할 때는 그래서 항상 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한다. 인칭 대명사만 사용한다. 그래서 얘네들은 인칭 대명사가 아니라 지시 대명사죠. 그렇죠? 그래서 this라고 물어봐도 is로 대답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만 조심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우리가 비동사 의문문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이거는 그냥 보시기만 하면 되는데 Is that your father? 이라고 물어봤어요. Is that your father? 그러면 대신 우리가 가리키는 게 지금 your father이냐고 물어봤으니까 대시 사물이겠어요? 사람이겠어요? 사람이겠죠. 그러면 yes, that is라고 하면 안 돼요. yes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가 대화로 하면 진짜 잘 되는데 문제 풀면 자꾸 헷갈려. 그것만 조심해 주면 돼. 그래서 영어 문제를 가장 잘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머릿속에서 영화 장면처럼 상상하면서 풀면 진짜 잘 풀려요. 저는 중학교 때 그런 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상상하면서 풀었어요. 그래서 이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천천히 풀어보시고 이런 것 고르시면 안 돼요. 알겠죠? 이런 거 고르시면 안 돼요. 에먼트 이런 단어 없습니다. 물론 흑인들이 사용하는 흑인이나 이제 그 조금 이제 갱스터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는 그 있긴 해요. 그 만능 부정형 비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노래에서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ain't라고 해서 이 ain't는 우리가 am not, is not, are not을 다 대신하는 친구예요. 심지어 얘가 does not, does not이나 doesn't나 don't도 대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you ain't know me 이렇게 얘기해요. You ain't know me. 그럼 you don't know me를 약간 좀 이렇게 왜 우리 보면은 일부러 좀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막 양아치나 이런 사람들이 교육을 잘 못 받잖아. 그러니까 말을 좀 되게 좀 불량스럽게 저질스럽게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 느낌으로 쓰는 거야. You ain't know me.
니네 모르지용 이런 식으로 보죠. 니네 모르징 막 이런 약간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교과서에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본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음. 자, 본문은 우리가 My friends on a world map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준에서 전혀 어려운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봐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시험 대비 강의 들으셨으면 빨간색 동그라미가 동사, 그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요렇게 하면 뭐죠? 형용사, 그지? 요렇게 하면 뭐죠? 명사.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뭐죠? 부사.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My friends on a world map, 세계 지도 위에 있는 내 친구들 이렇게 얘기했죠. 아마 친구가 되게 국제적으로 많은가 봐요. 제 친구들도 국제적으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죠? 다 어디 갔을까? 자기 나라 돌아가겠지, 그지? 자, 그래서 되게 간단한 지문이니까 금방금방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Hello, my name is 주호. 내 이름은 주호야. 소개해야 되니까 우리가 비동사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죠? I live. 나는 살아. 근데 우리가 live는 원래 이제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이렇게 부사 표시를 해주는 게 맞는데, 근데 live는 사실 항상 어디에 사는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동사랑 같이 쓴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live in이 그냥 하나의 동사처럼 생각하셔도 됩니다. I live in Seoul, Korea. 여기서 우리가 한국어와 영어의 문화 차이가 극명하게 느껴지죠. 한국어는 한국 사람들은 집단을 중시하기 때문에 주소를 쓸 때 항상 큰 거부터, 자기가 속한 큰 집단부터 내려가죠. 대한민국, 그죠? 경상북도, 포항시 이렇게 내려가죠. 근데 여긴 어때요? 작은 데부터 가요. 심지어 얘가 주소를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자기 이름이랑 아파트 동호수, 그 다음에 무슨 아파트, 어느 구, 어느 동, 어느 구, 어느 시, 어느 도, 어느 나라 이렇게 갑니다. 점점점 커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개인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I have friends. 자, 내가 친구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from이니까 이 from은 이 친구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말해주겠죠. 그래서 형용사로 생각하시면 돼요. From all around the world. 그래서 전 세계 주변 곳곳 모든 곳으로부터 온 이렇게 됐죠. 그죠?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전 세계에 있는 친구들 됩니다. They live. 그들이 살아요. 마찬가지입니다. in이 나왔으니까 같이 이어주는 거예요. In different countries. 다른 국가들 속에 살고요. 그리고 and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문장이 하나 더 나올 수 있어요. 보통 and는 이렇게 문장 하나를 새로 내주면 앞에 있는 문장이 길고 뒤에도 기니까 이렇게 쉼표를 우리가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they have different interests. 그리고 그들은 가지고 있어요. 다른 흥미들을. 그죠? 각자 흥미가 다르니까 복수가 되겠죠. 흥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they all have online pages. 여기서 all은 부사처럼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들은 이게 all이 명사가 아니고요. 그냥 그들은 모두 이런 느낌을 추가해 주는 거야. 그래서 없다고 생각하시고 보면 have 가지고 있어요. online pages 온라인 페이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뭐 자기 홈페이지 같은 건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meet my friends 내 친구들을 만나봐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만나보세요 했습니다. 자, 그래서 레오블랑이라고 나왔습니다. 레오블랑인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city, Paris, France, cooking, food. 해시태그까지 해놨네. 해시태그 cooking, 해시태그 food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 있는 이제 레오블랑이라고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글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면 앞에서 자기소개를 하고서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 근데 걔네를 한번 만나봐라 라고 했으니까 친구 한 명 한 명씩을 우리가 소개해주면서 전체적으로 큰 글이 이어지겠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글을 읽는 거랑 아닌 거랑 글을 이해하는데 글을 나중에 머릿속에 넣는데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글을 읽을 때 항상 문장 하나하나의 해석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글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큰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 읽을 때 일부러 물리적으로 뒤로 살짝 떨어져서 보시면 책의 내용이 되게 잘 보입니다. 저 진짜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자, Leo is from France. 자, 리오는 프랑스로부터 온 상태입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출신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 is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봐도 되냐면은 우리가 comes라고 해주셔도 돼요.
comes. 근데 이제 우리가 Leo came from France라고 과거로 쓰고 싶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한국어로 리오는 프랑스에서 왔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comes from은 그 사람 출신이 항상 프랑스죠. 그러면 우리가 현재 동사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그래서 Leo came from France라고 하면 리오의 국적이 프랑스가 아니라 얘가 옛날에 프랑스에 있다가 어디로 왔어, 거기로부터 왔어, 이런 이동의 느낌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출신은 여러분들이 뭐 미국 간다 그래서 한국인이 아니게 돼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출신은 언제나 항상 그러하다 현재 동사로 써주는 거예요. 둘이 같은 말입니다. He likes cooking. 그는 쿠킹을 좋아해요. 뭐 이거 그냥 동사, 다 동사가 이렇게 나오네요. 이제 동사 동그라미 치면서 가볼게요. He takes pictures of food. 자, 그가 찍어요 사진들을. 근데 우리가 오브는 이제 여기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pictures를 꾸며주는 형용사인데 그런 거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무엇의 사진인지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음식 사진들을 찍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사진이라고 해서 food pictures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pictures인데 of food, 음식에 라고 미국은 항상 이런 식으로 풀어줘야 돼요. He posts them on his online page. 그래서 자, 아까 우리가 pictures라 그랬죠? 그럼 이 pictures가 여기로 그대로 와야겠죠? 그래서 이게 he posts it이 아니에요. He posts them입니다. pictures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대명사 맞추는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문을 만만하게 볼 게 아니라 평소에 영어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는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것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고 그것들이라고 얘기하면 여러 개죠. 영어는 이걸 되게 철저히 지켜요. 절대 이시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들을 게시합니다. 온라인 페이지에 라고 하면서 드디어 오랜만에 부사가 나왔네요. 그죠? So, I like food. 나는 음식을 좋아해요. 갑자기 자기 얘기가 나옵니다. So, 그래서 자, 결과적으로 뭐가 얘기하면 I often visit his page. 나는 종종 방문합니다. 그의 홈페이지를.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so를 쓰고 싶지 않으면 이 앞에 because를 달아주시면 돼요. Because I like food 대신에 so는 사라져야겠죠.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종종 방문한다. 좋아한다? 그래서 종종 방문한다. 같은 말이죠. 그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리오의 이야기를 해봤어요. 얘는 이제 해시태그를 보면 얘네가 뭐가 주제인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카냐 와타나 City Bangkok Thailand. 그래서 타일랜드의 이제 뱅콕에서 온 친구네요. 방콕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죠? 자, K-dramas Korean. 그죠? K-드라마 요즘에 아주 유행이죠. 그죠? 그래서 카냐 lives in Thailand. 카냐는 타일랜드에 삽니다. 참고로 TH라서 뭔가 타일랜드라고 읽어야 될 것 같은데 타이라고 안 읽고 타이라고 그냥 읽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트하이겠죠. 트하이. 트하이. 그래서 근데 누구도 그렇게 안 읽어요. 그래서 타일랜드에 산다. She likes dramas. 그녀는 드라마를 좋아해요. 라고서 쉼표 나왔죠. 그러면 이제 문장이 거의 뭐 요소가 다 나왔다는 거기 때문에 뭐 부사 정도만 나옵니다. Just like me. 마치 나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just는 마치 뭐뭐처럼 혹은 뭐 꼭 뭐뭐처럼 단지라는 느낌뿐만 아니라 뭔가를 되게 꼭 집어서 강조할 땐 다 just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부사인 이유는 like가 전치사고 얘가 명사고요. 이 just라는 부사가 like me라는 부사 덩어리를 같이 꾸며주고 있는 형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봅니다. 아시겠죠? 마치 나처럼 좋아한다. 됐고요. 자, she watches a lot of Korean dramas. 그녀가 시청한대요. 그래서 많은 코리안 드라마들을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서 드라마에 S가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얘는 셀 수 있으니까 만약에 밑줄 친 a lot of를 다른 말로 바꾸시오라고 하면 much를 쓰면 틀리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many를 바꾸거나 아니면 lots of를 쓰거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So, 그래서 she studies Korean. 그래서 그녀가 뭘 공부한대요?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그죠? 자, she is not good at it 이라고 했어요. 앞에 우리가 한국어라고 했으니까 한국어는 단수니까 우리가 it으로 받아와야겠죠. 자, 이것은 원래 뭐냐면 그녀는 한국어에 잘하는 성질이 아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직역하면 될 텐데 그냥 be good at을 그냥 뭐를 잘한다 이렇게 하나의 동사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그냥 하나의 동사를 이렇게 해볼까요?
대신에 얘가 비동사가 맨 앞에 와 있기 때문에 비동사 쓰듯이 쓰는 겁니다. But she practices hard. 이거 조심하세요. practice에다가 s 붙이면 practices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열심히 practices 합니다. 여기서 hard가 이제 부사겠죠. 이렇게 hard.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가 이제 K-드라마를 많이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어를 공부를 하고 잘하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연습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서 내용 파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해놓고 카냐는 한국어를 잘한다 이러면 틀린 거죠. 그죠? 잘하진 못하지만 열심히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에마 토마스. 에마 토마스네요. 토마스는 성이고 에마가 이름이죠. 그죠? 성을 봤을 때는 남자 같지만 이름을 보면 여자죠. 그죠? 자, City, Vancouver, Canada. 선생님이 예전에 있었던 곳이네요. 캐나다.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밴쿠버라는 도시에 지금 살고 있어요. Animals, Max 이렇게 됐습니다. 아마 맥스가 걔 이름인가 봐. 그죠? 이렇게 대문자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Emma lives in Canada. 에마는 캐나다에 삽니다. 이렇게 됐죠. 자, we both love animals. 우리는 둘 다 동물들을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했죠. 이 both도 아까 all처럼 생각해 주시면 돼요. We all 하면 우리 모두였죠. We both 하면 우리 둘 다. 약간 부사처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둘 다 love animals예요. 그래서 I don't have a pet. 저는 뭐네요? love 체크하고 I don't have a pet. 나는 애완동물이 없어요. 자, she has a dog. 그녀는 강아지를 가지고 있어요. 앞과 뒤에가 반대 이야기니까 여기를 뻥 뚫어놓고 무슨 접속사가 들어갈까요? 물어보시면 but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여기다 and 넣으면 조금 어색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his name is Max. 자, 여기서 우리가 it라고 써도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그 애완동물 같은 경우는 사람처럼 가족처럼 취급을 해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성별까지 맞춰서 격을 넣어줘요. 그래서 his name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의 이름은 Max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동사 is가 나왔죠. She walks him. 자, 주의할 거는 walks가 우리가 이제 걸어가다 이런 느낌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대상이 나오고 이 대상이 특히나 애완동물일 경우에는 얘를 걸어가다가 아니라 얘를 산책시키다가 맞겠죠. 그죠? 그래서 walks him 이렇게 씁니다. Every evening 이라고 언제라고 하는 부사를 이렇게 넣어줬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 개념에다가 every를 넣으면 그 단어 자체가 명사이자 부사가 될 수 있습니다. 부사가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에마는 동물을 좋아하는 친구네요. 특히 개를 가지고 있고. 그렇죠? 자, 산티아고 루이즈 하니까 이거는 남미 사람 이름인데 산티아고는 City Buenos Aires, Argentina. 그래서 아르헨티나에 있는 부에노스 아이레스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산티아고 루이즈라고 하는 친구네요. 그래서 얘는 사커, 메시, 그죠? 예, 리오넬 메시, 로날도 맨날 나오죠. 그래서 자, 축구 좋아하는 친구 이야기를 끝으로 이 글이 이제 거의 끝나게 되는데, 자, Santiago is from Argentina. 똑같이 나왔네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is 대신에 comes 써도 되겠죠. 산티아고는 아르헨티나 출신입니다. 자, he plays soccer for his school. 그래서 자, 그가 play soccer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놀다 아니겠죠. 축구를 하다겠죠. 근데 왜 축구를 하는지 이유가 나왔어요. 바로 그의 학교가 이유래요. 그러면 우리가 학교를 위해 축구를 한다는 건 결국 학교를 대표한다는 느낌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뜻은 학교를 대표하여 이렇게 나온 겁니다. He likes Lionel Messi. 그래서 그는 리오넬 메시를 좋아합니다. 나왔죠. So I'm a fan of Messi too. 자, 저도 뭐입니다만 팬인데요. 메시의 팬입니다. 또한 나왔죠.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메시의 팬이다라고 하는 말을 메시's 팬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팬이 워낙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메시가 가지고 있는 팬 중에 나도 그저 한 명이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당신의 팬입니다라고 하면 왠지 I am your fan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지 않아요. I am a fan of yours 이렇게 씁니다.
심지어 여기 yours를 쓰는 이유는 너의 팬들을 너의 것이잖아요. yours가. 그래서 너의 것이라고 하는 건 결국 네가 가진 팬들이고 그 중에 나도 한 명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왕팬이에요 라고 하면 I'm a big fan of yours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I am your fan이라는 말을 미국 사람은 생각보다 잘 안 써요. 되게 이상한 느낌이에요. I'm your fan. 그러면 I am your fan 하면 뭐 모르겠어요. 이 fan이라고 하는 게 또 우리가 부채라는 뜻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부채입니다. 뭐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너한테 팬이 나밖에 없어서 I'm your fan. 그래서 내가 너의 팬, 유일한 팬이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어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누구의 팬인지는 of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거 알아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도움이 되죠. We talk about Messi and soccer a lot. 자, talk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절대로 무엇을 그냥 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talk은 떠들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원래. 그래서 무엇에 대해 떠들다라고 하지, 무엇을 떠들다라고 안 하죠. 그죠? 그래서 이 talk은 일형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무엇에 대해 떠드는지, 그리고 a lot이라고 했으니까 얼만큼 떠드는지, 이렇게 나왔죠. 부사가 두 개. 그래서 talk은 이렇게 그냥 같이 about을 같이 봐주셔도 돼요. 그리고 누구와 떠드는지는 with나 to 이렇게 우리가 써주시면 됩니다. Do you have? 자, 의문문이 나왔죠? do라고 하는 친구를 쓰는 거 보니까 현재에 대해서 물어봤고, 그래서 너는 가지고 있니? on online page, 온라인 페이지를 add me, 나를 추가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나를 추가해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끝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a lot 같은 경우는 very much로 바꿔줄 수 있고 조심하세요. a lot of라고 쓰면 많이라는 부사가 아니라 많은이라는 형용사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많은 떠든다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a lot of 넣지 마세요. a lot입니다. a lot of는 항상 명사 앞에다가만 넣는 거예요. a lot of는.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의 정도를 말할 때는 행동, 동사를 꾸며줄 때는 a lot of라고 해줘야 됩니다. a lot of.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1과 강의를 한번 맞춰볼게요. 네, 이게 답니다. 그래서 한 강의에 한 30분 정도 나오네요. 그것도 되게 제가 천천히 시험에 나올 것들까지, 나올 만한 것들까지 집어주면서 하니까 30분 정도 나오네요. 그죠? 2과나 3과도 제 생각에는 금방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네.